소박한 시골 마을의 한 식당. 요리를 맡고 있는 주방장은 베트남 며느리인데요. 요즘요 손님이 줄어서 걱정이래요. 45년간 시부모님이 운영을 하던 식당을 물려받은 건데 시어머니가 장사할 때마다 매출이 점점 줄어서 더 신경이 쓰인다네요. 양이 많다니까 한 번만 더 빼놨다잉. 딸띠야! 먹고 남으니까 다 버려야 되잖아. 참네 답답해요. 내가 답답하다, 내가 답답. 손님 반찬 많이 주니까 좀 좋아요. 어머니가 좀 아까우니까 음식 남아하고 다 버리나 봐. 어머니 자꾸 잔소리했어요. 손님에 비유해서 음식을 많이 하니까 저래가지고는 돈이 안 되겠다. 내 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며느리가 못 믿어온 시어머니. 어머니의 간섭이 싫어서 매번 부딪히는 고부. 시어머니한테 마음을 닫은 며느리에게 어떤 사연이 있죠? 경상부터 예천의 한 시골 마을. 꽃감과 사과로 유명한 아담한 마을인데요. 40년 전만 해도 주민 수가 3,000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1,400여 명으로 줄면서 마을이 아주 조용해졌답니다. 40년 전에는 아주 큰 마을이었던 거죠. 옛날 그대로예요. 아, 옛날 그대로예요? 네. 75년 만에 그때는 예. 옷시장까지 싹 다 있었어요. 와, 그때는 진짜 사람 많았겠어요. 많았어요. 막 여기서 장 서는 날은 예. 같이 온 사람 못 찾았어요. 이렇게 번화했던 마을이었지만 40여 년 전에 식당 한 곳이었던 것이 점점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늘더니 6개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고요. 장사가 아주 힘들어졌대요. 그중에서도 이 식당이 제일 오래됐는데요. 45년 됐대요. 근데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네요. 박춘교 여사님의 근심이 크죠. 아유, 장사가 이렇게 안 되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을 도와서 젊을 때부터 식당 일을 해온 준호 씨도 매출이 떨어지니까 아주 걱정입니다. 중화요리 한 15년 하다가 한식으로 바꿨어요.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도시락을 또 몇 년 바꿨어요. 장사가 원래 셈이 많다 하잖아요. 한 집이 더 들어옴으로도 신경 쓰이고 또 뭘 변화를 시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네, 그러다가 한식당을 하게 됐어요. 사 년 전에 아들이 식당을 물려받으면서 요리는 베트남 며느리 지연 씨가 전담하게 되는데 한식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래요. 제가 처음에 베트남에 식당인 했어요. 처음에 좀 싫어요. 식당 계속 몇 년에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어떻게 여기 와 하고 어머님 아버님 식당 장사하니까 좀 도와줘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되니. 인건비 부담으로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저기 친언니예요. 친언니요? 예. 여기 좀 봐주고 식당에 바빠서 조금 도와줘요. 네, 호텔 요리사인 언니가 3년 전에 와서 돕고 있다네요. 지연 씨가 자신 있는 메뉴가 한정식인데 반찬이 6개, 7개, 어우 푸짐하네. 서비스를 내주는 숭늉을 끓이는 시어머니 표정은 무겁네요. 장사 준비를 하는 아들도 문 쪽을 힐끔힐끔 보면서 초조해해요. 아, 점심시간 다 됐구나. 이제나 저제나 손님이 올까 며느리도 기다리고 시어머니도 눈길이 자꾸 문 쪽으로 향하고. 다행이요. 배달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처 회사에서 시키는 건데 8인분이래요. 조금 표정들이 밝아지셨네.
아이고, 배달 갔다 왔는데도 아직 손님이 안 보여.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다 됐는데 첫 손님을 못 받았네. 이번에도 배달 손님이에요. 준호 씨는요, 다른 식당과 차별화 전략으로 10km 거리도 다 갑니다. 근데 배달 주문도 요즘 거의 없어요. 참 바쁠 때는 거의 한 120개 정도, 배달만 120개 정도니까 한 14, 15군데 많으면은 그 정도 나눠가고 이제 가는 거죠. 요즘은요, 꾸준히 시켜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골이라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곳이 드문데요. 준호 씨의 성실함도 손님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손님들이 들어올 만한데, 아이고, 박 여사님 속 타시겠네. 들어오세요. 어머나, 첫 손님 오셨어. 고목이 꽃핀 듯이 표정 환해지셨네. 와, 며느리도 얼굴 폈네. 소머리 드시래요? 어머니 국밥으로 드릴까요? 그래요. 아이고, 홀 담당 시어머니와 주방장 며느리의 호흡이 척척 맞아요. 회장님이 사신대요. 우리 영주이시 회장님이 그래 술 좀 많이 드시나. 40년 단골이니까 농담도 편하게 하죠. 이제 어머니 손님을 아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어오던 소머리 국밥 맛을 잊지 못해서 단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보는 지연 씨, 뭐 문제 있나? 주방 담당이 홀로 나가네. 왜? 아, 남편은 배달 가고 어머님은 통화 중이니까 홀 서빙 하려고 이렇게 주방장이 직접 대접하면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죠. 제가 고기 많이 넣었어요. 많이 드세요. 많이 먹겠습니다. 많이 먹겠습니다. 다들요, 오래전부터 배워왔던 동네 분들이라서 가족 같습니다. 오늘은 예, 그럼 여 사다시피 했죠. 뭐. 젊을 때는 여 사다시피 하고 늙으니까 이제 다리가 아파 잘 못 나가지. 두 번째 손님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한 그릇 먹고 양에 뭐 조금씩 적다 그러면 뭐 또 갖다 주시고 뭐 인심이 참 좋아요. 이번에는 젊은 손님이에요. 와, 손님이 식당 의자도 정리하고 동네 사람들이니까 손님 주인이 따로 없어요. 박 여사님, 서비스로 귤을 8개씩이나 주시네. 시골 인심 너무 좋다. 부족한 거 없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일이 손님을 챙깁니다.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어떻게든 아들네 장사를 도와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요. 한편 같은 한식을 하는 인근 식당에는 손님이 많이 오나 박 여사님이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거죠. 오, 손님 많네. 아, 돌아가면 가네. 돌아가면서요? 식당 서로 먹고 살아야지. 한 집만 먹기 살면 되니까요. 와, 단체 손님 오셨어요. 이곳 사장님은요 20년간 식당을 하셨는데 치킨도 팔았다가 고기도 팔고 이러면서 업종을 변경했거든요. 장사가 힘들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사 잘 안 되죠. 단체 없으면 그냥 조용해요. 그냥 갈비탕 이런 거는 뭐 1년에 단체가 들어와야 하지. 그냥 보통 때는 안 해요. 다 동네 사람이라서 어르신들이 가니까 젊은 손님들이 다 인사해요. 이제 바쁜 시간 끝나고 박 여사님이 주방에 들어와서 뭘 살펴보시네. 왜? 아니요, 삶아요. 뭐 살고서 닭도리탕이요. 4년 전에요 며느리한테 주방을 위임해줬는데 못 믿었기도 하고 아직 완전히 주방이라서 손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에 따끈하게 먹는 거야. 이건 그래 맛없어. 반찬으로 두부를 내는 건데 너무 많이 내면 버리니까 아끼라 이거죠. 많이 먹어도 됩니다요.
시다니까 내가 시킨 대로 말을 안 들어요. 아이 손님 많이 좋아. 시어머니가 두부 한 모 빼려니까는 못 빼게 하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 적대해. 손님이 오면 안 돼. 빼지 마. 아이고 참 참네 답답해요. 내가 답답하다. 내가 답답. 손님 반찬 많이 주니까 좀 좋아요. 하고 또 손님도 기분 좋고 내가 또 기분 좋으니까 어머니가 좀 아까우니까 음식 남아하고 다 버리나 봐. 어머니 자꾸 잔소리했어요. 네. 손님 분량하고 음식 분량하고 이래 어느 정도 맞아 나가야 되는데 손님에 비유해서 음식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 음식이 그 이튿날 나가도 뭐하고 다 버리니까 안 남겠다. 저래 가지고는 돈이 안 되겠다. 내가 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저녁에는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문은 열어놔도 손님이 거의 없어요. 오늘은 소머리 국밥 4그릇하고 한정식 배달 3건이 매출 전부입니다. 잠시도 쉴 새 없이 내일 장사할 재료 손질하는 며느리. 오늘은 별로 손님이 없었던 것 같죠? 한 20개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20개면 네. 한 12만 원. 오늘은 좀 매출이 좀 없네요. 저녁 6시가 되니까 어디론가 가는 박 여사님. 들어가. 무슨 약속 있으세요? 이 밤길을 10여 분 걸어서 가시는데 어우 힘차게 걸으시네. 이렇게 걸어서 도착한 데가 어디신가? 어머 집이에요. 박 여사님은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첫째 둘째 아들은 서울로 도시로 나가서 사업을 잘하는데 막내 아들 준호 씨가 늘 걱정이시래요. 맡하고 둘째하고는 또 안 보이. 모르겠고. 막내는 둘이 있다 보이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러네요. 장사가 안 되니까 아들이 힘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괜히 물려졌나 후회도 합니다. 장사에 도움이 될까봐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은 며느리는 또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마찰이 생기잖아요. 박 여사님 마음이 무겁죠. 한편 준호 씨도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식당에 딸려있는 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집이 시끌시끌하네. 준비하고 자야 되지. 아이고, 시끄러워. 오이고 얘가 막내 아영이고요. 예쁘장한 꼬마 숙녀는 둘째 7살 선영이. 그리고 개구장이 첫째 9살 성호입니다. 아유 애가 셋이니까 자식 부자네. 아이들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요. 힘들지만 애들 있어야 재미있어요. 애들 없으니까 집이 조용해요. 아 그래요? 전에 한번 할머니 집에 고자하고 네. 제 애들 없으니까 너무 조용해요. 아이들하고 놀아줄 새도 없이 새벽 일찍 식당 일을 시작해야 하기에 남편은 따로 잡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쉴 정도로 열심히 사는 만큼 좋은 날 올 거예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손두부 만든 지 언 40년이에요. 자부심 대단하시죠? 그리고 며느리 손두부 해파라고 내가 이렇게 대법으로 한다고. 어떻게든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렇게 두부 만들 때는 동네 주민이 도와줘서 두부를 막 나누어 줍니다. 이주심이 후하세요. 그 안에 그거 가서 들면 저기 하면 돼. 오늘은 날이 풀려서 손님이 좀 오시려나. 준호 씨가요 어머니 집에 가서 손두부 만들 걸 들고 어머니하고 같이 옵니다. 아이고 아침에 두부 하느라고 4시 40분에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지연 씨 시어머니가 오시는데 인사도 안 하고 두부 만들으라고 고생하셨다는 말도 안 해? 어?
아니 아침 일찍부터 손님이 오셨나? 지연 씨가 의지하면서 지내는 시 이모님이신데요. 단체 손님이 있을 때 도와주시는 구원투수입니다. 내가 조카 집이니까는 바쁘면 항시 거들러 와요. 오늘이요 단체 손님 음식 준비로 주방이 바쁩니다. 홀 담당인 박 여사님도 바쁘고 아이고 유난히 신경들을 더 많이 쓰시네. 내 다니는 게이트볼 모임. 몇 분이나 오세요? 오늘 외출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많이 안 오시네. 한 12명 정도 오시니까. 주방 쪽을 힐끔 보시더니 뭔가 생각이 나셨는지 들어가시네요. 아이고, 어머니 두부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거 봐. 나 떠내가 할게요. 그래, 내가 썰어놓을게. 아니 그냥 놔둬내가 써. 알았어. 근데 주방장은 며느리인데 자꾸 어머니가 간섭하시면 지은 씨가 기분이 안 좋죠. 하나야, 한 개 더. 너무 야다. 놔둬내가 할게. 어머니. 이렇게. 이거 무라고 봐야 되는데, 무가. 알겠습니다. 여기 있대요. 특히 오늘은요 시어머니 친구라서 더 신경 많이 쓰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두부 전골인데 박 여사님이 며느리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이렇게 놓으면은, 소고기에다 넣는 소고기를. 소고기. 내가 하는 거는 여기다가? 요렇게 뺑 돌려놓고 누구를 요렇게 뺑 돌려놓고 야채 이래 놔놓고 소고기를 꼭한에 딱 놓으면 고기도 좋고. 어디가 나가? 어디가 넘넘 그니까 원조 주방장인 시어머니가 두부 전골 세팅하는 방식하고 현재 주방장인 며느리 방식이 다른 거예요. 시어머니 방식대로 재료를 넣는데 어우 아주 진지하게 넣으시네. 며느리 경쟁의식 생기겠어요. 왼쪽 시어머니 건 두부를 가장자리에 놓으시고 오른쪽 며느리 건 중간에 두부를 놨습니다. 이게 보기는 좋은데 우리가 두부 전골이라 그러니까 두부가 좀 노출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 나중에 손님과 여기 안에 숟가락처럼 여기 하고 해리가 아니야 흡차다 하고 제가 넣으니까 버섯 많이 넣어서 어머니 이렇게 2개 안 돼. 아니라 주방 주도권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게이트볼 회원들이 들어옵니다. 와 오늘 모처럼 꽉 찼다. 드디어 문제의 두부전골 나왔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끓으니까 모양이 잘 안 보이죠? 좀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냄비 3개가 다 시어머니 방식대로네. 3대 0으로 이기셨어. 엄마 의견대로 따라. 뭔 말인 줄 알았지? 요렇게. 요게 더 훨씬 더 예뻐.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요렇게. 이모님의 심판으로 결정됐군요. 다시 시어머니 방식으로 세팅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맛있으면 되지 손님들은 별 차이 모를거죠? 우리 며느리가 친정 간다고 좋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집에 산책 내내요. 그만 좋지. 아니 이게 무슨 말? 지연씨 당황한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뒤를 따라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저거 있잖아. 며느리한테 무슨 비밀 얘기라도 하듯이 말을 꺼내시는데 며느리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황당한 표정이에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나가시네. 어머. 방금 어머니 뭘 하신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그냥 식당 오는 때 처음이니까 어머니 그 두분 때 처음에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아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조금 괜찮아요. 네, 처음에 어머님 이기가 안 했어요. 그냥 여기 와 대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 다 하고도 해니까. 아니 진짜 먼저 상을 하고 얘기해야 그래요?
아유, 실질적인 사장은 아들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혼자 결정하시면 속상하죠. 우리 신랑 친구라고 날 챙겨주고 요리도 잘하고 부모한테도 잘하고 다 잘해. 고부 관계도 좋아요? 시엄마한테도 잘하고. 그렇게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손맛이 시어머니 손맛이라고 해요. 오늘 맛 어때요? 예. 맛있어.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걸 기대한 겁니다. 네. 맛 괜찮죠? 예.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지요. 백길죠. 최고. 야 시집 오늘은 최고. 왜 그렇게 좋으세요? 칭찬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래도 지연 씨는 불만이에요. 두부전골 하나에 4만 원씩 12만 원인데 하루 매출 손해봤잖아요. 이렇게 시어머니 손님을 서서히 아들 며느리한테 넘겨주고 있음을 며느리가 알아주면 좋잖아요. 자, 변함없이 저녁 6시에 영업이 끝나고 오늘 장사는 마이너스죠 뭐.